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행 산업이 주목해야 될 6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이 트렌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러면 2022년 혹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가 개인 맞춤 상품이나 개인 맞춤 서비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소비자는 편집권이 없는 서비스와 상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남들이 다 선택해 놓은 것들을 그냥 따라오세요라는, 나를 따라오세요 하는 서비스나 상품들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포크라고 하죠. 그래서 비스포크2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다른 나라들 혹은 우리보다 여행업이 앞선 나라들에서는 비스코프 투어, 비스코프 트래블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기술 기반의 맞춤 여행 서비스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고객들은 상담 비용 혹은 추가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유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상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수익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행에서 그러면 편집권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가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패키지 투어라고 하는 패키지 그룹 투어라고 하는 맨 아래쪽에 있는 이 패키지 그룹 투어가 편집권은 낮지만 가격도 낮아서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었는데요. 고객들은 지금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가고 있죠. DIY 자유여행이죠.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편집권이 높아졌죠. 그래서 원래 DIY 자유여행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쯤 있었습니다. 편집권은 좋았지만 가격도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화가 되고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여기 있던 DIY 자유여행이 이쪽으로 오면서 오히려 가격이 뭐보다 낮아졌는가 하면 패키지 개별 여행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개별 여행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DIY로 여행 가는, 내가 직접 여행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부담 없이 꾸미고 그리고 그 가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DIY 자유여행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편집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여행산업이 2022년, 2023년에도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려면 여행 상품이나 여행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가격에서 더 높은 편집권을 인정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선을 넘어서야 되는, 우리가 이 선의 오른쪽, 좌측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이쪽 아래로 떨어지면, 선 아래로 떨어지면 생존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패키지 그룹 투어가 이미 이 선 안으로 내려갔다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는 선에 걸려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패키지 투어 상품을 만들면 어쩔 수 없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 한국, 중국, 일본 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셨는데 어쩔 수 없다, 그분들은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거고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플래시백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30대와 40대 초반에 싱글들을 위한 그룹 여행 패키지 투어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OTA를 통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직접 진출을 하든 그런 식으로 진출을 하게 될 겁니다. 패키지에 익숙해져 있는 중국, 일본,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그룹 상품으로 한국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적과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인종을 넘어서는 그런 서비스나 그런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DIY 여행이라고 하죠. Do it yourself 여행이 강화될 겁니다. 남이 만든 90점짜리 여행보다 내가 만든 60점짜리 여행이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DIY 여행이 늘어난다는 건 여행업계에서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떤 세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DIY 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여행을 보면서 야, 저게 수준 떨어져,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저게 여행사 상품보다 더 좋은데, 저게 더 괜찮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 직원이라고 하는 프로보다 내가 직접 여행을 만드는 아마추어들이 이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상품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워낙 이야기들이 많지만 AI, VR, 메타버스, 라방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트렌드, 여행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고객들은 이미 개인화, 온라인화, 소규모, 비대면, 무인화, 비접촉 자동화를 원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모두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요. 이 디지털은 뭘
없애주는가 하면 정보비대칭에서 여행사들이 가지고 있던 여행 정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여행 경험이라든가 현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통해서 여행사들이 수익을 냈는데 이 정보비대칭을 이제는 없애버리는 거죠. 이 정보비대칭을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디지털의 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보비대칭을 통해서 수익을 내거나 성과를 냈던 여행사들이 이제 디지털한테 정보비대칭의 상당수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디지털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여행사인데 그러면 OTA, 트래블 테크 플랫폼, 메타버스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가 저기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트래블 테크나 플랫폼이나 메타버스까지도 가야 되는가? 따라가야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셔도 되고요. 따라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는 건 쉽고 편하고 친절하고 제가 파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입니다. 메타버스든 뭐 트래블 테크든 따라갔을 때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다면 상관없는데요. 역량 없이 기술 없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OTA까지 와야 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쉽고 편하고 친절하고 제값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고요. 그 뒤에 뒷단에 있는 트래블 테크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메타버스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쪽에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충분히 뭔가 활성화할 수 있다면 따라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오프라인 여행사 혹은 OTA까지 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고객들에게 행복한 여행을 제공할 수 있다면 따라가지 않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두가 프리랜서가 되는 워케이션의 트렌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워케이션이라는 건 일하러 가서 휴가 가서 일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휴가까지 가서 일해야 되냐라고 보겠지만 우리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수업에서 온라인 언택트 수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다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언택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두가 프리랜서인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아까 투잡과 다른 부캐라고 하죠. 엔잡러의 시대라고 합니다. 엔잡러의 시대는 뭔가 하면 부캐가 사실은 투잡이라는 건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부캐나 엔잡러는 내가 시간이 좀 더 남고 예전에처럼 하루에 일주일에 뭐 60시간, 70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도 줄었고 나의 취미 활동이나 시간들이 늘었다면 그것들을 나의 두 번째 직업 혹은 두 번째 나의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부캐나 엔잡러가 될 거고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여행사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캐나 엔잡러와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가이드 라이브라는 곳에서 살아있는 가이드, 살아있는 여행이라는 걸 하면서 가이드가 중심이 되는 여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가이드들이 외국에 근무할 수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가이드는 얼마나 될까? 어떤 분들은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몇만 명까지 가능한가 하면 749만 명의 현지 가이드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민들이 180개국에 749만 명 존재합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전문직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현지에 근무하고 현지에서 살고 있는 전문직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부캐로서의 가이드로 이분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럼 엄청난 경쟁자와 기존의 여행사의 가이드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행사들이나 새롭게 프리랜서로 여행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겠다라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맞습니다. 플랫폼이 되거나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자본도 충분하고 기술도 충분하다면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나 야놀자나 여기 어때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지 않다면 그러면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과거에는 부캐로서의 여행 크리에이터였는데 지금은 주업이 되는 것처럼 혹은 반대로 주업이 여행 크리에이터였는데 부업이 다른 여행 업무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경계들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트렌드는 퀄리티 타임과 멍 타임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한때 퀄리티 타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멍 때리는 시간들은 별로 중요한 시간도 아니고 그거는 낭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언택트하고 집에서 이제 가족의 소중함,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1분 1초를 아끼면서 동시에 몇 시간씩 불멍이나 물멍을 때리는 것도 여행에 들어가는 그것도 의미 있다, 나한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퀄리티 타임과 멍을 동시에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타임 같은 거는 여행 갔을 때 우리가 무조건 싸게 떠나는 여행뿐만이 아니라 매일 저녁에 파인다이닝이면 부담되겠지만 여행 갔는데 한 번도 없는 건 그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 가족들과 혹은 연인들 혹은 친구들 혹은
지인들과 같이 굉장히 괜찮은 저녁 식사 함께 하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용하고 시시한 시간의 가치라고 하죠. 그냥 불멍 때리면서 보내는 것들도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거 의미 없는 시간이야 버려가 아니라 나한테 의미 있는 시간의 가치가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알려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이 여행과 관련돼 이끌어준 것은 모든 것의 디지털화 언택트가 아니라 디지털화 안 되는 것, 언택트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은 디지털화 언택트 될 수 없다는 걸 알려준 거죠. 콘텐츠는 가능합니다. 디지털화되고 언택트가 가능한데 우리가 보복 소비니 질투 소비니 혹은 기다리는 백신 패스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2년 정도 코로나19로 여행도 못 가보고 사람들도 못 만나보고 해보니까 여행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여행은 디지털화되거나 언택트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행사들이 여행업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그러면 저렇게 디지털화 언택트화 될 수 없는 고객들이 다시 우리를 찾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객들은 이럴 때 우리를 다시 찾을 겁니다. 쉽고 편하고 친절하고 제값하고 그런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주면 고객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후기를 올리겠죠. 이런 후기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쉬웠어요. 너무 편했어요. 너무 친절했어요. 그리고 제값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여행 상품, 여행사, 여행업계는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의 중심에서 디지털화, 신기술 혹은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2022년의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파괴를 주도하는 것은 신기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객입니다. 고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여행업계 2년 동안 버텨준 여행업계 혹은 여행사 혹은 내 단골 여행사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2년간 안 떠나봤는데 불편한 것도 없고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여행 가자라고 하는가. 이 차이가 여행업의 생존을 가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신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거나 혹은 고객이다. 정말로 고객이 시장 파괴를 주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다시 모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이 내년에는 공항에서 관광지에서 때로는 여행자로 때로는 여행업 종사자로 혹은 예비 창업자로 꼭 그곳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